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의 원빈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환승연애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왜 환승연애에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환승연애에는 좋은 친구들이 나와.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나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환승연애 컨셉이 뭐냐면, 내가 헤어진 전 여친, 전 남친을 이 프로그램에 함께 동반 출연해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전 연인과 재회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가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애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아닌가? 여러 번 해본 연애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여기에 같이 나가자고 섭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가는 입장에서도 헤어질 때도 괜찮게 헤어졌던 사람과 여기를 나갈 거 아니에요. 막 마지막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이런 애가 나가자 하면 여기 안 나갈 거잖아. 가가지고 접시에 맞을 일 있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은 최소한 인성이 바른 친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친구들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한테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없는, 야 저런 친구가 있네 싶은 친구가 바로 오늘 다룰 원빈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멋있죠? 이름이 멋있는 친구들은 보통 고생 많이 해. 그냥 이름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의 이름이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이랑 비교되게 돼 있어. 대학에서 출석 부를 때도 원빈이면 어떻겠어요? 교수님이 원빈 하고 쳐다봐. 학생들도 다 쳐다봐. 다 돌아봐. 대답하는 사람. 나 그렇게 된다고. 대리 출석도 못해. 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사는 거죠. 어쨌건 원빈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원빈 씨가 숙소로 입장을 합니다. 첫 등장해서 발을 손으로 쓴다 하면서 지금 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슬리퍼를 안 챙겨 신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2층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 4번째로 왔기 때문에 3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리퍼가 저기 있다고 말을 해주죠. 근데 이게 물론 별건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도 하나씩 단서를 잡아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규민 씨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나가기 전에 슬리퍼를 까 있는지를 다 뒤져봐요. 슬리퍼를 챙겨서 신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슬리퍼는 그 안에 들어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을 나서지 않아. 슬리퍼를 신지 않은 상태로. 그런데 지금 원빈 씨는 그냥 온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사소한 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나, 원래 슬리퍼 같은 걸 신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정보 습득력 자체는 조금 느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설을 세워둘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규민 씨가 왜 그랬는가는 제가 나중에 규민 씨 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조용히 와서 반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나연 씨는 가장 리액션이 좋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지.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편하게 그런 노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 어쨌건 그런 면에서 사회생활 만렙이라고 제가 예전에 표현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장 반겨드려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연 씨는. 원빈 씨가 자리에 앉습니다. 앉자마자 쿠션을 배에다 놓고 그걸 안아요. 그리고 찾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봤을 땐 귀여워요. 원빈 씨 귀엽네. 그런데 저 자리에 앉는 남자 청년의 마음을 생각해보자고요. 저럴 수 있을까? 남자들은 저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러지 않거나 저러지 못해. 저러지 않는 경우는 굳이 긴장돼도 저런 쿠션 같은 걸 배에다 놓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뭐 긴장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굳이 저럴 이유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뭐야? 저렇게 하면 약해 보일까봐, 내가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를 못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왜냐면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내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한번 약해 보이면 제가 나를 무시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불필요할 경우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건지 그거를 떨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원빈 씨는 그게 없어. 그게 원빈 씨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은 서열에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약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물론 내가 이걸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안 드러낼 사람인데, 이걸 내가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걸 떨쳐내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성별이 다르면 이야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어린이들한테 공을 던져놓고 공 갖고 놀아봐 이러면, 여자애들은 공을 가지고 같이 뭘 하는, 뭐 이렇게 뭐 갖고 노는 걸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 공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그 공을 누가 더 높이 던지냐, 누가 더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저 공을 얻느냐, 막 이런 걸 한다고. 그게 기본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지. 근데 원빈 씨는 그게 없었을 리는 없지. 그걸 극복한 거지.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사람일 수 있겠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고,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싶다라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배웠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건 이 사람은 건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나중엔 퇴소를 했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저 이현 씨가 애착 인형처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살짝 놀리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들으면 웃으면서도 아 내가 긴장해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거나 아 무슨 애착이냐 아니, 부드러워서요 뭔가 핑계를 대. 그게 보통 사람의 방어 기제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긴장해서 그걸 잡았어도 무신 거 잡았어도. 근데 원민 씨는 뭐라 그래? 긴장되니까 뭐라도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라고 자기 속내를 그냥 드러내. 이게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저 입장이 돼서 저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나마 저 사람이 아 진짜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솔직하게 자기 약한 면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규민 씨가 되게 러블리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귀여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나? 너무 사람이 귀엽고 무해하다. 규민 씨는 어때요? 제가 예전에 혜연 씨 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고 실제 자기가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원빈 씨는 그렇지 않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지. 물론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단점도 보이겠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 보여진 이 사람은 원래 규민 씨가 갖고 싶었던 하지만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규민 씨의 저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실수들을 하지 않게 해서 평생 애를 쓰면서 산단 말이지. 근데 원민 씨를 보면 그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부럽지. 나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입주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원빈 씨가 집중하는 거는 화분에 물 주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원빈 씨는 정말 열심히 줍니다. 그런 모습들도 이 사람이 가식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꽃 선물 받는 거, 화분 선물 받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그게 왜 싫냐면 내가 걔네들을 죽이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 싫어. 그렇다고 내가 얘네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그거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딱 오는 순간 강박이 생겨. 아 얘를 죽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야. 아 물론 원빈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 목적 때문에 계속 그걸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를 결정하는 피로를 되게 낮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뭐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옷도 별로 몇 개 없어. 그냥 어디서 누가 준 거 입고 여기 방송할 때는 그냥 뭐 보통 한 종류 그냥 입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깔끔한 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택을 뭘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죽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아, 내가 저걸 괜히 굳이 받아가지고 그 케어 못했네. 약간 막 스스로 자책도 약간 하게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막 밤에 잠 못 이루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음이 무겁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빈 씨도 자기 검열이 굉장히 뛰어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면 그런 것들을 흔쾌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환영한다고요.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멋있어 보여.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2인칭으로 만났을 때 과연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도 좋을까? 그거는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차차 얘기해보기로 하고 제가 원빈 씨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는 이 사람이 가식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들이 종종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차 안에서도 기침이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에다 대고 한다거나 저런 것들. 그리고 손병호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는 야, 이 사람 되게 센스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다른 관점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손병호 게임 아시죠? 이렇게 뭐 얼굴 큰 사람 접어 그럼 접어야 돼. 나만 접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 전 여친 전 남친이 있는 자리니까 막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X라고 표현하거든요. 전 여친 전 남친을. 그래서 X가 시켜서 나온 사람, 뭐 억지로 나온 사람, 아직도 X에게 미련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갑자기 원빈 씨 차례 갔는데 양말 안 신는 사람 이러니까 다들 빵 터진 거지.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야. 원빈 씨는 여기에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슬픈 마음도 있고 X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절대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야. 물론 내가 절대라고 표현까지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절대가 어딨어.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거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일 수 있지. 여기서도 나는 X와 미련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는 손병호 게임은 양말 안 신는 사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 물론 머리 큰 사람 물어보면 안 돼. 그건 주관적이니까. 나는 안 접을 거야 그러면. 어쨌건 저런 거 물어보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손병호 게임의 룰을 실행하는 사람인 거고 첫 번째로 저 장면에서의 지금 원빈 씨의 태도는 손병호 게임의 원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이야. 두 번째는 X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 어떻게 지내기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그 선택이 뒤바뀔 일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집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나 환영받는다? 그건 아니지. 바꿔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적으로 내가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방망이 깎는 노인 알잖아. 예를 들어서 10번을 그걸 담금질을 해야 돼. 아니 당금질은 아닌가? 아무튼 그거 해야 돼. 근데 융통성 있게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쓰다 말 사람 같아. 그래서 그날은 3번 해서 줘. 그리고 조금 깎아줄 수 있겠지.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좋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어. 댓글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 되게 서비스도 빨랐고요. 제작도 빨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갈게요. 그리고 만들어준 사람처럼 이 사람이 얼마 안 쓰다가 또 새로운 걸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10번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욕하든 오래 기다리든 그걸 지켜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점이 올라간다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빨리 달라고 그랬는데 겁나 오래 걸렸어요. 서비스 정신 꽝이네.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1점 테러가 막 올 거라고. 그런 그 사람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물어보면 나는 할 말 없지. 왜냐면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처해 있고 어느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 이걸 가지고 원빈 씨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절대 없지. 난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빈 씨는 많은 곳에서 그래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또 이렇게 하면 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누가 또 규정했다 이러지 말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양면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멋있다는 게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분위기에 못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지수 씨라는 분이 X거든요. 센스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빈 씨는 그런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빨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누군가는 저거를 힘들어하겠지. 재미없어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은 원래 가던 길,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직과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다고. 그런 면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환승연애는 재밌는 게 처음에 짝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중간에 투입돼. 처음에 8명이 모여있는데 이 자리에 내 전 여친이 없는 거야. 뭐야 나 잘못 나왔나? 이랬는데 한 3일 있다가 와. 띵동. 누군가의 X가 도착했습니다. 이러면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로 도착한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보단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나중에 투입된 남자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희두라는 사람인데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등치도 좋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 출연자들이 물론 다 좋은 친구들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계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움찔한다고. 특히나 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규민 씨의 표현대로 자기의 엑스인 혜은 씨가 저는 피지컬 좋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저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저렇게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스하키 굉장히 거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고 지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누가 누구랑 전 남친인지도 모르고 내 전 여친이 지금 누구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도 날 경계하는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희두라는 사람은 운동선수고 국가대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체 생활에서의 그런 서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거라고. 근데 이 숙소는 남녀가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환승연애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 다들 잘 안 치워. 화분의 물도 원빈만 주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편집된 걸로만 어떻게 알겠냐마는. 그런데 이런 희두 씨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원빈 씨입니다. 원빈 씨는 서열을 생각하고 뭔가 자기를 꾸미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희두 씨한테 내가 이 사람을 여기에 잘 적응하게 도와줘야겠다. 그런 선한 책임감이 생기는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희두 씨가 성격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츤데레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나를 좀 강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강하게 대. 지기 싫어해. 근데 원빈 씨 같이 이렇게 선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전형적인 강강약약이야. 근데 원빈 씨도 강강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져준다는 게 아니지. 원빈 씨는 그냥 자신의 나약함을 나약한 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애초에 강강약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강강약약에 가까운 사람이지. 희두도 원빈 씨의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원빈 씨가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집 구경을 다 시켜줘. 하나하나 방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테라스는 어떻고 이러면서 다 알려줘요.
내가 이런데 숙소에 왔을 때 이런데 숙소에 늦게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만약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저런 게 너무 당연하거든. 집이 뭐 방이 어딨고 뭐 테라스가 어떻고, 이건 뭐 보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와 있었다면 너무 익숙한 것들이라 굳이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원빈 씨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방이랑 화장실도 가보라고 막 다 구경시켜줘. 공빈중개사라는. 그러면서도 물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물 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에도 엄청 많아. 와, 여기 있는 걸 다 줘. 2시간 동안 혼자 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희두가 피곤하다고 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와서 자기랑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자 이러면서 자고 와라. 자기는 어디 앉아있을 거다. 뭐 간단히 먹자 이런 얘기를 하죠. 희두씨도 원빈씨가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에서. 근데 아까 그 화분에 물 주는 거 그 2시간, 여러분들이 원빈씨라면, 원빈씨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나이스한 사람이 되냐. 근데 원빈 씨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저런 부분이에요. 내가 혼자 2시간 동안 화분에 물을 줄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이거 왜 나만 해? 그리고 안 줘버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화내지. 아니면 그것보다 좋은 건 애초에 서로서로 어떻게 하자고 계획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겠지. 근데 원빈 씨는 그게 아니야. 뭐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화분에 이런 꽃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나? 쉽지 않죠. 내 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는 거지, 보통 사람은.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원빈 씨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 화분에 물 주는 거 좋아하나 보다. 꽃들 살려야지. 내가 책임감이 있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원빈 씨를 롤모델로 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원빈 씨가 받는 평가는 바라는데 내가 원빈 씨처럼 사는 게 과연 내가 바라는 삶일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3가지 영상을 올렸어요. 꽤 조회수가 높게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3번째는 내 업적이나 이런 거를 나누고 칭찬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호구된다야. 호구돼서 안 돼요야. 그런데 이 2번째, 상대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서의 능력이 있으면 호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지.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뭔가 업적을 나누면 호구가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호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물론 원민 씨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외모가 뛰어나. 물론 내가 이 LBC 채널에서 사람 외모로 평가 안 해요. 외모로 평가하는 건 그냥 항상 배제해.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뭐 남의 외모 평가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근데 원민 씨의 외모가 뛰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춘 거야. 외모적 능력을 갖춘 거지. 다른 능력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춘 능력이 있어. 그리고 20대의 저 또래 친구들은 외모가 뛰어나지고 싶다는 가치가 존재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가치에 있어서 저 사람이 이미 뛰어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되게 세. 그런데 어디 연구소에서 일해. 그럼 뭐 손해볼 일은 없겠지만 이 조직 안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와 내가 가진 능력이 다르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지. 내가 연구를 잘해. 그런데 원시시대에서 생존을 해야 돼. 그게 좀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그 생존력, 그 힘이 훨씬 더 능력이라고, 바라는 가치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조직원들이 바라는 가치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떤 저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원빈 씨는 저 또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기본적으로 외모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 저 외모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른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각자의 가치를 가져야지. 그거를 어필이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실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저게 이제 20대라 그렇지 10대 이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저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애들이 존재해. 내가 이거 혜연 씨 편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혜연 씨와 원빈 씨가 그런 면에서 좀 닮았어. 그러니까 원빈 씨는 뭐랄까 그런 편법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그런 편법을 즐기고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어쩌면 일탈을 과시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원빈 씨는 눈에 가시지. 이게 그래서 물론 이거 동네마다 영향이 있겠죠. 어떤 동네는 그런 어떤 주류 세력이 있으니까, 동네마다 주류 세력이 다르니까 원빈 씨가 운 좋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반드시 자라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눈치가 느릴 수 있는 건 또 사실이고. 그리고 희두 씨가 자는 동안 원빈 씨가 뭘 하나 보자고요. 기존에 나간 사람들 이름을 지워버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름을 넣지.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떠난 사람들이 그리워. 새로운 사람들은 낯설어.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애착을 쌓아가고 서로가 감정적 교류를 할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야. 그건 100% 맞는 얘기인데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저거를 참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일단 제일 많을 거고 저거를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원빈 씨는 고민 안 해. 지워버려. 원빈 씨는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가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X와 이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빈 씨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내가 원빈 씨, 물론 나는 원빈 씨 여자친구가 될 수 없겠지만 원빈 씨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런 면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원빈 씨가 워낙 성실하니까 그런 서운한 부분이 들지 않게 잘하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가 너무 반듯하고 나의 어쩌면 부족한 부분, 나의 결핍을 드러냈을 때 그래도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그건 나중에 원빈 씨랑 다른 사람의 데이트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난 이 세상에 모이는 그림이 참 보기 좋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강강약약의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의 눈치를 안 보거나 눈치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야. 난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 또. 물론 사람은 누구나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솔직한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이 희두와 원빈 씨는 또 동갑이기도 해서 금방 말을 놓고 친해지기로 합니다. 친해지기로 한다기보다는 이미 친해지고 말을 놨지. 그래서 원빈 씨가 이제 군대에서 이거 좋아했다고 하면서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희두 씨가 미안하다, 공감을 못 해줘서.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갔다, 면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빈 씨는 또 그거에 대해서 운동선수나 운동하는 사람들 면제 진짜 많잖아 이러면서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줘요. 십자인대도 많고 디스크도 많고. 그러면서 그때 다쳤을 때 자기 옆에 있어줬던 X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힘이 많이 돼줬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원빈 씨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빈 씨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아니야. 감성이 오히려 풍부한 사람이야. 근데 책임감이나 이성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서 그 원빈 씨의 감성이 풍부하고 그런 부분을 좋은 거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희두는 그 원빈 씨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죠. 그러니까 나도 희두 씨의 저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게 멋있다는 거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지. 왜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물 주는 거나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원빈 씨는 그런 자기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손해보는 거를 계산하지 않아. 애초에 그 계산 머리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쪽에 스트레스는 안 받고 그냥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계산이 돼.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게 자연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고. 내가 또 손해보고 있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안 들은 척 할 수는 있어도. 그럼 안 들은 척 하면 어떻게 돼? 쌓이지. 근데 지금 원빈 씨는 안 들은 척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거든. 그러면서 원빈 씨가 나는 옷을 진짜 못 입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옷 뭐 입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희두 씨가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원빈 씨가 나 옷 진짜 못 입는다. 희두 씨가 대뜸 내가 코디 해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말이 너무 다정하지. 그러니까 희두 씨를 보면 약간 이 사람이 툴툴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한테 다정한 사람한테는 또 되게 다정하게 말해줘요. 이런 걸 보면 나중에 희두 씨가 X든 아니면 새 여자친구를 만나든 희두 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원빈 씨처럼 하면 돼. 원빈 씨가 되게 좋아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나 진짜 못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단점이잖아요. 옷을 잘 못 입는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거야. 그럼 괜찮지 뭐. 그래서 그 코디를 해준 결과가 이 인터뷰 의상이랑 똑같은 옷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인터뷰 의상은 뭐냐면 인터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근데 X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약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인터뷰는 언제 찍든 저 똑같은 옷을 입고 찍어요. 이 사람들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이거 찍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인터뷰를 찍을 때마다 저 옷을 입어야 되거든. 그래서 시청자들이 저 영상이 언제 찍은 건지 잘 모르게 혼선을 주는 면도 있고 약간 편집하는 입장에서 편한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결과가 저 옷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원빈 씨 입장에서는 좀 허탈할 수도 있겠지만 희두 씨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왜냐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원빈 씨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지만 골라줬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사할 줄 아는 친구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돌려서 농담처럼 깔 수도 있어. 이거 뭐야, 내 인터뷰 시랑 똑같잖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잘 고르지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원빈 씨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감사한다는 마음을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희두 씨가 원빈 씨 뭐 약 먹은 거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막 널 챙기냐 이런 느낌으로. 찐친됐다고 자랑하고 옷도 골라줬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원빈 씨가 또 자랑을 하는 거죠. 상대를 띄워주는 거지. 이게 아까 마음을 얻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잖아요. 업적을 나누는 거야. 칭찬을 하고 이 업적을 상대의 공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원빈 씨처럼 성격이 순한이라고 해서 순하다는 표현을 하려다가 순하다는 표현은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이 남자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순하다가 말을 멈추고 뭐라고 해야 되지라고 하면 그러면서 뭔가 좋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하얀색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제 원며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스며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희두 씨 같이 이런 강강약약이고 희두 씨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단체 생활을 해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뺀질거리거나 부정적인 애들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거라고. 그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해치고 아니면 자기 몫을 하지 않고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목소리 크게 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혐오스럽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데 원빈 씨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나약함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말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실은 희두 씨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런 사람이면 돼. 희두 씨의 전 여친 이제 나연 씨라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맨날 싸워. 근데 맨날 안 싸우려면 그 원빈 씨가 힌트가 있는 거죠. 원빈 씨의 모습에. 근데 물론 뭐 나연 씨 꼭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뭐 데이트할 때도 아무도 주저목 안 하면 어떡해 그럴 때도 바로 나오니까 물 줘야죠. 사람들이 웃어요. 데이트 안 간 사람은 화분을 살려내야 한다. 원빈 씨 머릿속에는 그 화분이 항상 존재하는 거야. 막 풀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런 농담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 주는 거에 희두 씨가 합류를 또 합니다. 희두 씨가 항상 같이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시점에서 원빈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물 주는 장면은 거의 희두 씨가 유일한 것 같아요. 만약 원빈 씨가 없었으면 물 안 줬을 거예요. 그냥 말라 죽어가든 말든 상관 안 했을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안 주니까. 혼자서 저걸 주진 않았을 거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그쳐서 룰을 정하거나 룰을 정하기를 종용했거나. 그런데 원빈 씨의 모습을 보고 그냥 이 친구를 돕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원빈 씨의 위력인 거죠.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 10일 동안 최소한 화분에 물 주기로 손해를 봤을지언정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얻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삽니까? 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 고집이 있고 융통성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지켜야 될 거를 굉장히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책임감이든 목표 든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반드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소한 선택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등가란 말이죠. 내가 하다 보면 힘이 커질 수는 있겠지 운동처럼. 그런데 인간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힘을 아무리 키운다 한들 곰이랑 싸워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곰이 물론 스마트폰 없지만 맨날 넷플릭스나 보는 곰보다 최강의 인류가 붙어야 싸워서 이길까 말까야. 그러니까 애초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해. 인간의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낭비를 줄여야 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면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물론 버는 돈도 어느 정도 늘려가긴 해야겠지. 그게 이제 생각하고 일기를 쓰고 이런 과정이고 줄이는 건 뭐예요? 사소한 선택을 줄이는 거야. 사소한 선택 줄이는 게 뭐 있어? SNS를 덜 하는 것도 있어요. 커뮤니티 덜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지. 물론 뭐 그렇게 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어떤 선택을 종용하거든. 한 발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그게 취미고 힐링이 되는 면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죠. 희두 씨가 이 전날 되게 마음이 상해서 돌아와요. 그 전날 자기 엑스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 그 자기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질투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과 설렘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남자들 여자들 다 그래. 근데 어쨌건 희두 씨는 되게 이 사람이 센 척하지만 감성적으로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원빈 씨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막 밀려오니까 그 전날 마음이 완전 상해가지고 차를 타고 혼자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희두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 기분 안 좋아 보였냐고. 근데 원빈 씨는 몰라. 아니 왜? 라고 물어봐요. 티 안 났지? 라고 원빈 씨가 티 났거든. 다른 사람들이 희두 혼자 갔어? 이러면서 걱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원빈 씨는 몰라. 그런 게 신경 안 써. 그래서 희두 씨가 설명까지 해줍니다. 나 그래서 차 혼자 타고 왔잖아. 기억나? 그래서 원빈 씨가 혼자 탔었어? 그래서 희두 씨가 나 일부러 그냥 좀 그때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빈 씨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원빈 씨의 내가 봤을 때는 원빈 씨의 장점이거든. 사소한 거에 신경 안 쓰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만약 저걸 본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희두 씨가 여자친구는 아니지. 그리고 여자친구라면 원빈 씨가 조금 더 예민하게 캐치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런 포인트들이 서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근데 저거를 원빈 씨의 장점이라고 이해하고 가야 돼.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정해져 있어. 어떤 한계가 있어. 그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살 수는 있지만 모든 거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그러면서 원빈 씨는 지금은 괜찮아졌어 기분은 하고 지금을 물어봅니다. 아까 이름들 어땠어요? 나간 사람들 지워버리잖아. 새로운 사람 이름 쓰나.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지금에 집중한다고. 근데 이 말도 서운해할 사람이 있을걸? 서운해하는 사람 많을 거야. 어제 기분 내가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왜 내 어제 기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고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그럼 원빈 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뇌정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희두 씨가 어제보다 완전 프레시해졌어. 그러면서 희두 씨는 또 원빈 씨 이런 또 투명함을 아니까 자기의 그런 부분을 또 드러내는 거죠. 난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지고 혼자 기분 안 좋아져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져가지고 솔직히 가는 것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얘기하죠. 원빈 씨한테는. 원빈 씨가 괜찮아 다들 아마 힘들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원사들이라고 이제 호칭이 정해졌나 봐. 두 사람이 같이 저녁 식사 또 나왔습니다. 괜히 흐뭇하죠. 그리고 원빈 씨가 또 잘하는 게 추워하는 사람한테 이불 갖다 덮어주기. 이거 잘해. 나중에 제가 이현 씨 장면을 가지고 원빈 씨의 저 모습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원빈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원빈 씨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 지수 씨와 얽힌 부분도 있고 원빈 씨의 이제 연애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원빈이란 인간이 가지는 장단점이 무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